지금 부동산, 주식, 부업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고 정보가 오히려 과포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기초가 부족한데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싶은 과거에 저 같은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나도 빨리 해보고 싶다. 지금 시장에서 좀 어떤 게 잘 먹히고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장 생활비, 교육비 빠듯하고요. 미래를 위한 저축 생각도 못하겠고요. 꿈나무님은 20대에 30억 자산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예요? 돌아보니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부업이랑 세 개를 다 동시에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엄청 빠르게 좀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도 사고 상가 투자도 시작하고 자산들을 다 합쳐서 한 30억. 주식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계좌가 3개예요. 첫 번째 계좌가 한 20년부터 했던 계좌로 계좌 전체 수익률이 한 270% 되니까 대충 계산해도 한 60% 이상 매년 수익률을 낸 거고,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계좌는 딱 2년 정도 된 수익률이에요. 2년 됐는데도 140%니까 매년 어떻게 보면 70% 정도 수익률이 난 거고, 다른 계좌 하나는 3주 정도 됐고 20% 수익률이 났으니까 사실 주식 분위기도 좋고 괜찮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을 단기로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고 1년에 20% 수익률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26년간 계속 20% 수익률을 내는 거예요. 1억이 110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하나만으로 100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업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스마트 스토어도 했었고 그 다음에 쿠팡도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합쳐서 월 매출이 그래도 2천까지는 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 정도는 그러니까 노력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이죠. 누구나 시간을 쏟으면 그래도 월 매출 한 1,000, 2천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를 같이 했었어요. 좀 운이 좋게도 유튜브도 잘 되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것도 또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한정적이잖아요. 결국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선택을 했었었고, 이 당시에 이제 했던 몰들은 다른 분한테 돈을 받고 이제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비앤비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전에도 에어비앤비에 대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했던 이유는 그게 불법이었어. 이제 합법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수익률도 너무 괜찮은 거죠. 보증금 제외하고 한 2, 300만 원 딱 투자해가지고 순수익이 그래도 아무리 적어도 한 100만 원 나오거든요. 100에서 200이 나오니까 한 달 아니면 2달 안으로 투자금 다 회수하고 그럼 그 뒤에는 계속 무한대 수익률이 되는 거니까 월세로 들어가서 이쁘게 꾸며가지고 다시 에어비앤비에 올려서 돈을 받는 그런 형식. 저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85만 원이었거든요. 투룸이었고 그 투룸을 세팅을 하는데 딱 25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첫 달 매출이 그래도 300만 원 가까이 났었거든요. 그럼 300만 원 가까이 매출이 났으니까 거기서 월세 빼고 관리비 빼고 200만 원 정도 순수익이 나왔고, 청소하는 분을 구하는 게 나은 게 자동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굴러가는 시스템을 이렇게 하나씩 만든 거죠. 저는 또 상가를 갖고 있으니까 상가 월세에서 가만히 있어도 또 월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파이프라인을 하나씩 만드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파이프라인이 저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퇴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동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갭 투자 전세 끼고 매매라고 하기도 하는데, 처음 투자했을 시기에는 전세가도 엄청 많이 오르고 있던 시기였고 되게 불장이었거든요. 이제 지금은 갭 투자를 하지 않고 경매만 하고 있거든요. 아무리 지금 전세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갭이 꽤 많이 벌어져 있거든요. 이제 안전 마진이 있는 경매로 지금 시세보다 한 5천 정도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안전 마진을 가지고 매수를 하면 만약에 시세가 올라 그러면 너무 좋은 베스트고, 근데 떨어져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면 나는 5천만 원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경매를 하기 너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0억 가운데 주식, 부동산, 부업 각각이 그 파이가 어느 정도고 현금 흐름은 한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순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되게 많은데 한 30% 정도 되거든요. 현금 흐름은 이건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한 3년 동안 이제 봤을 때 연 억대 정도의 돈은 항상 벌고 있어요. 월 1,000만 원 이상은 항상 나오고 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삼성전자를 입사를 했었으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잖아요. 너무 만족하고 여기에 있으면 나는 그냥
이제 내 인생 끝났다. 탄탄대로고 저는 솔직히 집이 그냥 생긴 줄 알았어. 이게 한 30살쯤 되면은 막 서울의 아파트 다 누구나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쯤이면 결혼도 그냥 하겠지? 행복한 미래를 되게 꿈꾸고 이제 왔는데 생각보다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때 처음 수습기간 3개월 있었는데 그때 월 200만 원을 받았고 그 이후에는 한 250에서 300 정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네. 처음에는 그 되게 뿌듯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간이 얼마나 가셨어요? 너무 얼마 안 갔어요. 한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차에는 그냥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한 6개월쯤 되니까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때는 이제 술 마시고 회피했죠. 그래서 항상 금요일 끝나면 이제 술 마시고 퇴근하고 술 마시고 밤새 술 마시고 제가 술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술을 마실 정도로 그래도 1년 좀 넘게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걸 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완전히 끊었는데 또 재테크를 왜 시작을 하게 됐냐면 저희 부장님이 계셨는데 50대셨거든요. 이사를 가셔서 집들이에 초대를 해주셨어요.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들이를 갔는데 엄청 고층이고 막 40층이었나? 아무튼 그랬거든요. 되게 새 아파트고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는 나도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저런 집에서 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세였던 거죠. 그때 되게 충격을 먹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큰 대기업들은 피라미드형 구조여가지고 거기까지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부장 달기 전에 대부분 다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퇴직을 당하거나인데 삼성 내에서도 엄청 인정을 받는 위치까지 가신 거거든요. 근데 전세다? 집을 어떻게 가질 수 있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하게 됐어요. 저보다 한 단계 직급이 높은 분들은 다 거의 전세셨고 정말 아주 가끔 집이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집을 가졌지? 라고 보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거나 아니면 결혼을 했는데 양가에서 좀 도와주시거나 그러면 나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2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때 현실을 딱 직시를 했고 삼성 다닌다고 해서 집이 그냥 생기는 건 아니구나. 이제 2번째로는 회사 자체에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제가 3교대를 했거든요. 아침 8시까지 출근하고 오후 5시 퇴근. 이게 한 주. 그리고 오후 2시 출근, 오후 10시 퇴근. 이게 한 주. 그 다음에 오후 10시 출근, 아침 6시 퇴근. 3주에 한 번은 또 주말 출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한 주는 술 마시는 거예요. 매주 로테이션을 돌아가는 거죠. 생활 리듬이 엄청 많이 깨지고 건강에도 되게 안 좋고 이 일을 오래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현타가 막 밀려와. 현타가 되게 밀려오고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나 괜찮은 건가? 이 생각이 계속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겼었고 그리고 회사 일이 저에게 맞진 않았거든요. 그 일이 되게 재밌지도 않았고 가장 큰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희망이 없다? 내 미래는 뭐지? 내 미래는 부장님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 제가 회사에 대한 그런 무기력증이나 뭔가 그런 시기가 왔었었는데 한 번은 이제 부장님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는 회사에 좀 나사가 된 기분이다. 그냥 부품의 일부분 같은 생각이 든다라고 하니까 그때 부장님이 했던 얘기가 나사 정도면 너무 많이 쳐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회사에 블록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블록도 회사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끼워 맞출 수 있는 그런 블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때 퇴사해야겠다. 그렇게 살 자신이 없었거든요. 회사가 뭘 요구하든 이렇게 끼워 맞춰지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 부장님의 한마디가 약간 쇠기를 박았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 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보통 제가 느낀 거는 한 30대쯤부터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 때는 다들 놀기 바쁘고 결혼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그때 현실을 딱 깨닫고 집값에 한번 놀라고 그러면서 이제 재테크 많이 관심을 가지시거든요. 근데 3개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3개를 같이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게 주식과 부업, 부동산. 보통 직장인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꿈나무님은 뭐가 다르셨던 거예요? 제가 일단 달랐던 거는 첫 번째로는 그래도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고 갔다? 2번째로는 하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주식 공부하다가 주식으로 성과가 안 나면 이거 나랑 안 맞나 봐 하고 주식을 밀어버리고 부동산을 하는 거죠. 부동산을 하다가 부동산이 재밌어. 그럼 부동산에서 푹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부업을 하는데 부업이 맞아. 그럼 부업에 푹 빠지고. 각자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셋 중에 하나도 포기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세 개 다 하자. 그게 좀 그래도 남들과 다르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3개 했다가 3마리 토끼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3개 다 해요? 세 개를 같이 안 하는 게 전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는 부동산이 너무 즐겁고 주식 각자 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을 했었을 때 부동산 투자만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부동산 투자를 하면 보통 둘 중에 하나거든요. 대출을 끼고 내 집 마련을 하거나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힘들어도 미래를 보고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전세 끼고 매매하거나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해서 거기에 살거나. 대출 끼고 내 집 마련해서 사는 경우에는 원래 내가 나가는 지출이 있을 텐데 대출 이자 비용과 원리금을 갚아야 되니까 확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내가 모을 수 있는 여력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집은 샀지만 더 생활이 팍팍해지는 거죠. 더 힘들고. 이제 갭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오르면은 당연히 좋아. 그건 베스트이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4억 전세를 껴가지고 1억으로 한 채를 샀다고 가정해볼게요. 내가 그때 투자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거 2개를 한 거야. 2억으로 그 2개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하락장에 딱 와가지고 20%씩 빠졌다고 가정을 할게요. 전세가가 20%씩 빠졌어. 그러면은 4억이 20%면 8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8천만 원 2개니까 한 번에 1억 6천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1억 6천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돈이 갑자기. 그런 집들이 경매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잘하고 부자 되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하락장을 잘못 맞으면은 그냥 갖고 있는 자산까지 다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너무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만 인생을 베팅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 드리고요. 근데 부동산을 또 하긴 해야 돼요. 왜 해야 돼요? 너무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인다. 그런데 이제 반대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반대로 20%가 오른 거예요. 5억이 20%면 1억이거든요. 내가 2개를 갖고 있다. 그러면 2억을 바로 벌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2억을 넣어서 2억을 2년 뒤에 만약에 벌었다고 가정하면 적금을 넣어놨다 해볼까요? 아니면 뭐 예금을 넣어봤다라고 했을 때 한 5%다. 5%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은 누군가는 2억을 벌었고 누구는 1,000만 원을 번 건데 이게 3년, 4년, 5년 되면은 정말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지거든요. 투자는 꼭 하긴 해야 돼요.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으로 주식과 부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아요. 주식은 복리효과 때문에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과 부동산의 큰 차이점이 있는데 부동산의 최대 단점은 황금성이거든요. 오늘 팔고 싶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아요. 주식 같은 경우는 오늘 팔고 싶어서 그 매도 버튼 누르면 바로 팔리는 게 또 주식이긴 하거든요. 수익률이 나는 걸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벌리기도 하는 게 주식이긴 하거든요. 주식만 해야 되나? 이건 또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역전세가 5천만 원 났어. 근데 나한테는 주식이 1억 있다? 이 1억에서 또 주식 담보대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일단 주식을 팔지 않고도 5천만 원 담보대출 받아서 이거 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월급은 이 담보대출을 갚는 거예요. 월급을 천천히. 그러니까 월급으로 하루아침에 5천 원 못 만들지만 근데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식을 담보로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부동산이 너무 좋아. 그래서 1억을 다 부동산에 넣어버렸어. 그러면 하락장에 왔을 때 이건 손쓸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위험하다. 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위험하게 역전세 나는 아파트 투자를 왜 하냐. 그냥 주식만 하면 되지. 사실 우리가 거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럼 매번 전월세를 전전해야 되거든요. 이 집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 오를 때마다 우울합니다. 아, 나 그냥 아파트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또 계속 들거든요. 아파트는 일단 한 채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같이 가져갔을 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업만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아요? 이게 통계로 직장인 중에서 연 2천만 원 정도 소득이 나는 직장인이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게 이제 부업 소득으로.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가 평균적으로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버는 돈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1년 동안 계산했을 때 한 1200에서 한 2400 이 정도가 되거든요. 요즘 핫한 주식이 엔비디아가 있잖아요. 근데 엔비디아는 1년 동안 178%가 올랐거든요.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어때요? 한 6개월 만에 1, 2억 오른 단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은 내가 아무리 사실 부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상위 뭐 1%?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자산이 오르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 내 몸값을 올리는 걸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자본을 반드시 취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부업을 같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부업을 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지죠. 내가 월급 하나만 받았는데 부업으로 파이프라인이 또 생기면 투자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뭐 월급은 뭐 주식 투자하고 부업은 비상금으로 모아두고. 각각 하는 거랑 세 가지를 같이 했을 때 어떤 큰 차이가 있나요? 제가 느낀 거는 어떠한 순간이어도 소외받지 않는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이거든요. 어떨 때는 주식이 많이 오르고 어떨 때는 부동산이 많이 오르고 어떨 때는 부업이 붐이고 이렇거든요. 주식이 많이 올라도 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이 올라도 나는 웃을 수 있어. 난 부동산 갖고 있으니까. 부업이 붐이야? 나도 이미 잘 벌고 있는데? 일단 이게 돼요. 어떤 순간에도 웃을 수 있다. 이게 저는 정말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의 안정감이 있어요. 부동산만 하는 사람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내가 거기에 전 재산을 넣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하거든요. 뭐 이게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거랑 별개인 것 같아요. 또 주식에 모든 전 재산을 넣어놓는 사람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게 기회라는 건 알아요. 기회라는 건 알지만 살아가는데 좀 타격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또 있고, 부업만 한다? 그러면은 좀 불안해요. 이 돈을 쌓아두기만 하니까. 그거를 잘못된 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다들 다 투자하는데 내가 부업한다고 투자 공부를 못했어. 그럼 남한테 의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많고, 부동산, 주식, 부업을 다 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하죠. 전 그게 진짜 최대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전문가들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뭐 주식 전문가도 많고 부업 전문가들도 너무 많은데 이 세 개를 한 번에 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거든요. 제가 4년 동안 해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사실 어떤 분야의 박사님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고 경제자유가 우리의 목적인데, 이 세 개를 같이 했을 때 그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훨씬 달성하기가 쉬워진다는 건 저는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꼭 세 개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리스크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최대한 안전한 방법이 뭘까? 최대한 리스크 없는 방법. 이 리스크는 이렇게 없애고, 이 리스크는 이렇게 없애고, 이 리스크는 이렇게 없애고, 리스크를 다 없애고 안전하고 빠르게 가는 길이 뭘까를 정말 많이 고민을 했고, 그게 결국에는 세 개를 다 같이 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주식으로 수익을 더 잘 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주식밖에 몰랐으니까 단타라는 것도 해보고 뭐 스윙이라는 것도 해보고 그랬는데, 이제 유료방, 리딩방 같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뭔가에 홀린 듯이 그날따라 뭔가 그냥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카톡방 같은 데를 들어가게 됐거든요. 어떤 되게 고수처럼 보이는 분이 매일매일 종목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종목들이 대단한 종목들이 아니고 다 처음 들어보는 이런 주식이 있었어? 보면은 맞출 때가 있는 거예요. 진짜 꽤 맞추고, 이 정도 오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금액에 사놔라, 11,000원에서 11,500원 그 사이로 사라, 막 이렇게 딱 찍어줘요. 그러니까 봤는데 진짜 오르네? 이런 거를 몇 번 본 거예요. 그래서 한 40만 원 내고 리딩방에 들어가게 된 거죠. 진짜 종목을 매일 알려줘. 처음 들어본 주식을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산 거죠. 샀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 들고 있어라, 곧 다시 오른다.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을 추천해줘요. 그건 이제 잊혀지는 거고 또 새로운 종목. 근데 나는 이거 계속 마이너스 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딱 2달 해보니까 나 좀 당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바로 든 거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크게 안 읽고 한 80만 원 수업료 냈다라고 했는데, 그 주식들이 갈수록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리딩방은 나왔지만 그 주식들이 원상복구되는 건 완전 별개의 문제잖아요. 당연히 못 팔았어요. 못 팔고, 그때는 뭐 손절매고 이런 것도 모르던 시기였고, 본전이 오면 팔아야지 이 생각을 하고 안 팔고 버티고 있다가
코로나를 딱 맞고 마이너스 30%였던 게 마이너스 70% 가고 1,000만 원 정도를 그때 딱 잃고 사회초년생에 1,000만 원은 사실 엄청 큰 돈이잖아요. 전 지금도 뭐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세상을 좀 다 잃은 느낌이었고 주식 투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구나. 내가 공부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싶어서 리딩방에 들어왔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아, 주식 투자도 나만의 좀 기준이 필요하겠다. 공부가 필요한 영역이구나.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공부하고 스스로 판단 내리고 그렇게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그런 회의감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주식 투자 실패했다고 해서 이걸 포기를 해버리면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승진을 하고 이 회사에 내 삶을 다 끼워 맞추면서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게 훨씬 더 힘들 것 같았고 이렇게 했을 때 부자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은 분명히 있잖아요. 주식으로 부자 된 사람 너무 많고 부동산으로 부자 된 사람 너무 많고 부업으로 부자 된 사람 너무 많은데 확률적으로 봐도 그때 내 방법이 틀렸고 내가 실수했을 뿐이고 정답을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첫 성과가 나오는구나라고 이렇게 느끼신 거잖아요. 내 방법이 통했구나라고 느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첫 번째로 좋았던 점은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제가 1,000만 원을 리딩방으로 잃었잖아요. 그거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내가 너무 멍청해진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지능이 낮나? 막 이런 생각도 막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공부해서 돈을 딱 벌고 수익이 나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존감이 올라가서 되게 좋았고 그걸 시작점으로 다른 것들도 도전을 할 수가 있겠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좀 희망적이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회사에 돈이 나오는 게 회사의 월급밖에 없으면은 회사에 목매게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회사야. 내 생애 주기를 다 회사에 맞춰야 되는 거야. 결혼을 생각할 때도 그 회사 사정을 봐가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안 내주면 어떡하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막 경력 단절되면 어떡하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기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회사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사 밖에서도 내가 부업을 통해 돈을 벌고 주식을 통해 돈을 벌고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내려놓게 됐고 오히려 회사를 더 이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었고요. 사실 저는 고졸이기도 하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거든요. 과거에 저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거 보고 바로 따라해서 한 친구는 벌써 또 아파트도 매수하고 저 따라서 에어비앤비도 시작해서 오픈했거든요. 제 지인들은 제가 과거에 너무 평범한 20대 직장인이었다는 걸 아니까 제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좀 큰 돈을 벌었네? 이만큼 성장했네? 아, 쟤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바로 시작을 하는데 저를 지금 아는 분들은 아, 저 사람이니까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딱 한 발 먼저 뗐을 뿐이거든요. 그 작은 시도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드리면 퇴근하고 진짜 너무 피곤하잖아요. 안 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4시간을 해야 돼라고 했지만 그 4시간을 안 채운 날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10분이라도 하는 거죠. 중간에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4시간 중에 퇴근하고 2시간은 못 지키는 날이 너무 많았고 그래도 아침 2시간은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서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었고 하면은 진짜 되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진짜 생각보다 없구나. 저 같은 경우는 룸메가 있었어요. 회사 생활을 할 때.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넷플릭스 먹으면서 과자 먹고 막 이러는데 그걸 이겨내고 나 혼자 책상에 앉는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침에 룸메 자고 있을 때. 갓생사한 나에 취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뿌듯하고 그런 걸 되게 즐겼던 것 같아요. 아, 나 진짜 대단해.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는 내 자신 너무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칭찬 많이 해주고 저는 부동산 주식 부업을 2시간이든 4시간이든 가능한 걸까? 부동산 하나만 하는데 4시간씩 걸리고 그러잖아요. 우선은 3개를 같이 하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힘들고 근데 사실 하나만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힘들 거면 그냥 3개 하고 힘들고 더 많이 버는 게 낫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훨씬 더 소득도 커지고 수입도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뭐 투자자분들이나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다들 너무 박사님이 되려고 한다. 예를 들면 부동산도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부동산 하나를 투자하려고 봤더니 그 모든 지역을 다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서울의 전 아파트를 막 다 외워야 되고 그게 전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진짜 우리가 딱 실행에 필요한 핵심만 딱딱딱 알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공부도요. 주식 공부를 지금은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거, 주식 하는 거 하나거든요. 매년 제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매년 12월 31일에 내 계좌를 까봐. 수익률 달성했냐 안 했냐 그것만 체크해. 했네? 할 게 없는 거예요. 잘 했으니까. 부담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하기에도 저는 되게 민망한 수준인 거죠. 부업 같은 경우도 에어비앤비, 예를 들면 에어비앤비다. 그거 세팅할 때는 바짝 힘들긴 해요. 근데 그거 한번 세팅해 놓으면 그 뒤에 할 게 없잖아요. 제가 부동산에 빠지는 분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매수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부동산을 위해서 나머지 2년을 계속 갈아 넣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지 않나? 우리가 왜 모두가 다 부동산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 세팅을 했어?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을 부업을 해가지고 돈을 더 버는 게 전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반에는 그걸 배우는 데 시간이 들어가지만 좀 실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만 오면은 그 시간이 극단적으로 아껴지거든요. 세 개를 다 한다 말을 하지만 주식의 시간을 거의 아예 안 써요. 거의 안 쓰고 경매도 딱 실효성 있게만 배워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매 박사님이 될 필요가 없는데 또 경매에 빠지면 경매를 완전 끝까지 거의 뭐 박사님처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딱 필요한 부분만 배우면 된다.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핵심만 딱딱딱 배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올인원 강의를 내게 된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는 가장 먼저 뭘 말씀하시는지, 주식에서는 뭘 말씀하시고 부업에서는 뭘 말씀하시는지 좀. 일단 부업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맞는 부업이 있고 좀 안 맞는 부업이 있거든요. 다양한 부업을 사실 도전해보고 시도해봐야 아 내가 이런 게 안 맞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 딱 필요한 부분은 그냥 시도를 하는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는 투자하는 원리를 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정적인 직장인들이 매수하기 좋은 주식들은 좀 정해져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도 안정형과 공격형으로 좀 나눠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하는 종목들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도 원체 불안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안정형에 속한다 하시는 분들은 좀 ETF 쪽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나는 그래도 좀 리스크 지는 거 좋아하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빅테크 위주의 성장주 위주로 이제 투자를 제가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떤 주식 투자하고 있는지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공부를 그렇게 깊게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핵심만 딱 알아가고 본질만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 각 시기마다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있는데 부동산이 이제 막 반등을 하고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경매를 하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경매를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핵심 내용만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경매를 한다라고 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야 되니까 어려운 물건만 들어가야 돼. 뭐 유치권이 있는 이런 물건만 들어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고 정말 권리상 하자 없는 깨끗한 물건 그런 물건으로 지금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이런 것만 공부하고 바로바로 입찰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꿈나무님이라서 그냥 가능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꿈나무님의 좀 도움을 받아서 성과를 내고 퇴사 시스템을 좀 만든 그런 예시가 있을까요? 있어요. 그분이 이제 20대고 이제 저랑 1살인가 2살 차이 나는 이제 여성인 직장이신 분인데 이제 제 말을 듣고 엔비디아 주식을 사신 거예요. 근데 그 엔비디아 주식이 2배가 되면서 그거를 매도를 하셨어요. 한 5개월 만에 수익률 100% 정도를 냈고 그래서 그걸 매도하고 집을 사시려고 하는 거예요. 갭 투자로 매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매수하려고 했던 아파트가 5억대 아파트였거든요. 아 그렇게 갭 투자로 매수하지 말고 경매를 해라. 경매를 하면 훨씬 더 비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또 제 경매 수업을 들으셨거든요. 그래서 경매 수업을 듣고 8억 중반대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5천만 원 싸게 낙찰을 받은 걸 성공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락잔금 대출을 풀로 받으셨어요. 사실 투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어서 8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7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안전마진이 있고 2차로 투자금이 적게 들어갔다. 그 아파트가 지금은 9억대까지 가격이 또 한 번 더 올랐어요. 그걸 낙찰을 받고 세팅하고 몇 개월 안 지났거든요. 한 2달 정도 지났나? 그런데 1억 넘게 오르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부대비용을 다 빼도
1억이 남는다. 거기에서 투자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막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신혼집으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는 투자를 하려 했는데 신혼집을 쓰겠다 해서 그 집에 입주를 하신 거예요. 대출 이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경매 세팅 끝나자마자 바로 또 부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세 개를 계속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제 말을 그대로 너무 감사하게도 따라주셨거든요. 바로 에어비앤비를 하셨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를 오픈을 하자마자 바로 막 장박이 들어오고 예약이 너무 잘 되니까 5개월 정도 장박이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또 에어비앤비로 1,000만 원 이상을 벌게 되셨거든요. 주식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고, 또 이거 하자마자 또 바로 1억 이상 벌고, 그거 하면서 바로 또 에어비앤비 오픈을 해가지고 또 1,000만 원 이상 벌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5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5개월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 딱 5개월 후에 9억대 아파트를 가지게 된 자산가가 되기도 했고,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수입 파이프라인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은 월급으로 주식 사고 파이프라인으로 종잣돈 또 모으고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5개월 동안 풀장박이 갔으니까 그분이 할 게 없어요. 그럼 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또 부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저는 5년도 안 걸릴 것 같거든요. 한 3년, 3, 4년 만에 바로 퇴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저희 월부에서 해주신 강의 듣고 에어비앤비 차린 분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얼마 안 된 강의인데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저는 모든 부업이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강의가 끝나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액션 플랜을 드리거든요. 보고 그분은 진짜 바로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매물 찾아서 계약까지 이미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처럼 부업을 일단 하나 갖고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부업은 일단 그냥 하는 거다. 이제 주식도 바로 계좌 파서 바로 주식 투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면 또 바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실행이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셋 다 모르거든요. 강의 하나하나 찾아서 듣고 배우려면 이게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부업이든 아무 그런 성과를 안 내봤으면 처음엔 되게 막막하거든요.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본인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점검을 할 수 있게 올인원 자산 시트를 드리거든요. 처음에는 내 목표부터 짜보고 그 목표를 쪼개는 연습부터 하거든요. 뭐 10년 목표, 그 다음에 5년 목표. 그래서 올해 내가 얼마의 자산과 순자산을 모을 것인지 이제 짜보고, 그 다음에 가계부가 또 있어요. 내가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이걸 한번 쫙 다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딱 나오거든요. 내가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사면 그 주식을 또 관리할 수 있는 시트가 있어요. 그 시트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면 또 부동산 시트가 있고, 그리고 또 추가 보습이 생기면 또 그것도 다 적고, 어떻게 보면 내 모든 자산과 내 상황을 다 정리하고 그걸 짜봐야지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 그거를 사실 엑셀 시트 하나로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일단 선물로 드리고, 경매도 다 알려드리잖아요. 바로 무슨 생각이 드실 거냐면, 물건 찾아보고 싶다. 그럼 또 그 물건을 찾을 수 있게, 원래는 그 경매지라는 걸 통해서 물건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유료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13만 원 정도를 하는데 그것도 무료로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 경매 수업 듣고 바로 물건 찾는 거예요. 물건 찾고 바로 하실 수 있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년의 시간을 좀 압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업 같은 경우도 내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를 못 냈다? 그럼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부업일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맞는 부업을 찾아야 돼. 근데 그렇다고 나에게 맞는 부업을 찾겠다고 그 모든 부업 수업을 들을 수는 없거든요. 나에게 맞는 부업을 찾고 그걸 하는 법을 다 하나에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업 수업을 다 안 들어도 된다. 그리고 경매 같은 경우도 경매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초급반, 뭐 중급반, 고급반 이런 걸 다 듣는다면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또 주식은 또 어때요? 사실 그런 하나하나의 강의를 다 치면은 몇백만 원이 그냥 깨지는데, 저는 최소 한 200만 원은 저는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부동산, 부업을 바로 시작할 수 있게 한 강의에 압축을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업계에서는 꽤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부업이랑 주식이랑 부동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강의하는 사람은 제가 최초거든요. 실제로 이 세 가지를 해보면서 느낀 게, 한 가지만 했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세 가지를 잘 이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다 알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부동산, 주식, 부업을 다 묶은 강의를 준비했고,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했을 때 나는 시너지를
알고 있어서 하나라도 뺄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꼭 누려봤으면 좋겠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시행착오를 최소화시켜드리고 싶고, 한 발자국 먼저 간 재테크 선배가 되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